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있는 이 비행기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다는 영상인데요. 이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거 같죠? 그리고 이거는 무슨 뭐 등 같은 거 있잖아요. 불 켜는 거, 라이트 같은 거 같고요. 그래서 이 장소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뭐야? 왜 공격하다가 말어? 왜? 뭐야? 왜 멈추는 거야? 제대로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디 봐. 이번엔 제대로 맞히나 보자. 이것도 좀 이상한데? 네, 하여튼 우크라이나군이 여기 공격했다는 거, 여기까지 드론을 보낸 것까지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남북을 맞추고요. 네, 여기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의 이 비행장 여기를 드론으로 이제 공격하려고 시도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정확히 이걸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드론 하나 더 보내서 찍찍을 했어. 네, ISW 지도를 보시면 이 위치에 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드론을 보내서 공격을 시도한 것은 인정입니다. 네, 수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요. 구피안스크 변화가 없고요. 크라스나리만, 그 다음에 시베리스크, 콘스탄티노프카, 그리고 포크롭스크에 잠깐만요.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진한 파란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자포리자 지역에 변화가 없고, 잠깐만요. 여기 변화가 없고요. 헤르손 지역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11년 전 도네츠크 아이들이 그 폭탄, 불발탄 있잖아요. 그걸 옆에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네,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이 우크라이나군 차량 바퀴에 칼 같은 걸로 찔러갖고 바퀴를 빵꾸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우크라이나군 영상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로봇에 총이 달린 로봇으로 러시아 포로를 잡았다는 그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위치는 실패했고요. 여기 엎드려 있잖아요. 요 사람이 러시아 군인인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손을 들고 이제 항복을 해요. 이 사람이 러시아 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이 무슨 마이크가 달려 있어 갖고 명령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네, 이 영상은 작년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수호이 25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러시아 수호이 35가 쏜 미사일에 맞고 격추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이걸 올렸을까요, 영상을? 우크라이나 측에서 올리지 않았을까요? 이 글씨가 우크라이나 글씨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이잖아요. 점 2개 찍힌 거. 우크라이나 글씨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보이고 여기 위에 이런 거 붙은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글씨 같은데, 이런 게 독일어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독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독일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미하일 페도로프는 러시아 드론이 스타링크 위성 통신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작전 범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침 흘리는 바보 머스크 폴란드 외무장관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콜스키는 스타링크를 북동 태평양 해역에서 폐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즉각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이 침 흘리는 멍청이는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군사통신의 핵심이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머스크는 폴란드 장관에게 현대 전쟁의 작동 방식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며 쏘아붙였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보고 얘기한 것 같아. 야, 러시아가 스타링크로 계란 드론을 막 무제한으로 활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타링크 끄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야, 그거 우크라이나군도 쓰고 있는데 이 멍청이 새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신무기인데요. 드론을 공격하는 신무기를 개발해서 그 군 기지 같은 데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2명이 항복을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이 2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은 우크라이나군인데 이 사람을 쏴서 죽었다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 이런 게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자료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곤차렌코는 국회의원이십니다.
진실을 말하는 몇 안 되는 우크라이나 야당 의원인 것 같은데요. 유럽평의회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강제동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유층과 충성파들이 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패한 동원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구타당하고 살해당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한국이랑 똑같다니까. 한국도 높은 놈들은 미국 가서 애 낳고 독수리 여권 받으면 군대 안 가잖아. 근데 최근에 그 한국의 뭐 재벌 회장님 아들이 독수리 여권인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군대에 가갖고 너무 칭송을 받고 계셔요. 우리 거지 새끼들은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가셨으니까 얼마나 희생정신하고 이렇게 좋죠. 예, 감사합니다. 예, 군대 가주셔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 저 재산 물려주려고 지금 빌드업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어요. 그 회사 주식 잘 알아보세요. 재산 물려주기 전에 주식 폭락시키니까 주식 폭락하면 그때 바로 사는 거지. 아, 요거 새끼한테 물려주려고 세금 많이 안 내려고 주식 취득 가격이 싸야 되니까.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교전 지역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효과적인 포격 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포리자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이 장소는 어디냐면 어제 또 말씀드렸죠. 여기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사령관이 여기 좀 압박을 줘요. 그래 여기 아마 갔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쉽단 말이에요. 여기 최정예가 있는 데가 아니고 대도시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쪽 빡센 이쪽 지역보다는 훨씬 이쪽이 낫죠.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면적을 이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으로 최정예 병력을 옮겼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허술한 병력이 모였는데 일로 러시아가 집중을 하면 또 이쪽에서 군대를 빼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빛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이쪽을 또 공격하면 또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위 아래 아래 위가 비면 아래를 때리고 아래가 비면 위를 때리고 완전 꼰투냐? 미사일은 지급되지 않고 장비는 7개월 동안 수리 중입니다. 스트렐라-10 격추 승무원들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의 실상. 이 사람들은 그 대공무기 운영하는 전문가들이었는데 자기 대공무기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할 일 없으면 총 들고 참호 들어가서 죽어 그랬대요. 네, 키예프 또 에너지 시설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기 안 들어오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수십 대의 전투 드론이 키예프와 주변 지역의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정전 막 시위 났고요. 다음 주 키예프의 날씨 예보가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기상청에서는 기온이 마이너스 22도에서 26도 사이로 떨어질 것으로. 야, 이거 추운데? 이 정도면 춥다고 인정이지. 우리 동네도 이 정도 들어가면 밖에 나가면 막 잠시도 있을 수가 없어. 막 살을 막 파고드는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추워. 이 정도면은 인정. 추운 거 인정입니다. 달 공산화 에너지 11호 2026년 1월 28일 기준 우크라이나 지역별 공급 변화. 그러니까 이쪽은 괜찮고 이쪽은 안 좋고 요 중간 색깔은 중간이고 그렇답니다. 키예프는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장기화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전력 난방 단수 위협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사실상 끊임없는 에너지 불안정 속에서의 삶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 2, 3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아레슈니키를 또 쏠 거라고, 에너지 시설 또 공격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아레슈니크 미사일과 기타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원하게 된 부품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연합에 논의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보장에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도장 찍어줬다가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어기고 엥? 그러면 어쩌려고. 미국은 키예프가 보장을 받는 대가로 러시아와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세계 시장 연료 공급을 위해 러시아산 경질 원유를 완전히 대체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도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만 땅 양보하라고 하고 사프 물어 이거 시킨다는 게 아니고 러시아한테도 우리가 기름값 이거 해갖고 러시아도 압박하고 있다,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제 중재를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오라고. 와.
지난번에도 했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젤렌스키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거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오라 그랬잖아. 오라고. 러시아는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접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지만 만남은 철저한 준비와 실질적인 성과 지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얘기하던 거예요. 야 실무진에서 합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야지. 너 만나갖고 거기서 얘기하면 너 백악관에 가서 그 쇼한 것처럼 또 나의 앞에서 또 카메라 갖다 놓고 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 너 안 만나 새끼야. 그런 거죠 뭐. 우샤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스크바로 올 수 있으며 그곳에서 안전과 적절한 업무 환경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옛날에도 얘기했었잖아. 오라고 새끼야.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는 2027년에 EU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 대한 독일 교수 게르하르트 계속 젤렌스키는 똑같은 얘기를 무한 반복하는 무슨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높아갖고 다른 나라들은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막 10년씩 기다리고 부패 지수 뭐 너네 나라에 부패가 많아서 안 되고 뭐 환경 뭐 보호를 안 해서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막 법률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심지어는 야 너네 사형제 있는 나라하고는 그거 할 수가 없어 막 그러고 상해형제 폐지하라고 그러고 겁나 많아요 그 조건이. 근데 뭐 2027년에 2년 만에 뚝딱 들어간다고 1년이구나. 내년 뭐 말도 안 되지. 그러면 10년씩이나 기다려서 들어간 나라들은 입이 삐쭉 대빨 나오지. 독일 총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는 독일의 국가적 전통이다. 독일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라퐁테는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가 외부에서 강요된 전통이라고 믿는데 옛날 어떤 독일 왕이 그걸 시작했대요. 그렇게 해갖고 여태까지 오고 있는 거래요. 전통적으로. 네, 중국에서 무슨 뭐 높은 군인들 다 그 뭐 숙청했다고 잘랐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대만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소문 채널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잖아. 그러면은 미국이 러시아처럼 경제 봉쇄하면은 물건을 있잖아. 어디서 사올 데가 없으니까 러시아의 공장을 이빨에 때려짓고 러시아가 우리한테 팔면 되잖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러시아한테 물건 팔았듯이 이제 대만 전쟁하면 걔네들이 경제 봉쇄하면 러시아가 공장에서 물건을 우리한테 팔면 되지. 이런 이제 계획이 있다는 말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만약에 그렇다면 대만 침공 준비하고 있다면 대만을 이제 치려고 그러는데 아니 되옵니다. 막 할 것 같은 애들 있잖아요. 말 안 들을 것 같은 애들. 미리 자르는 거지. 그리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애들로 바꾸는 거지. 트럼프가 2기 때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어리고 경험 없는 젊은 애들 위주로 장관 뽑은 거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얘네들 대신 올라올 애들이 아마 나이 어리고 경험 없고 시진핑이 시키면 아, 예 이럴 사람들 시르스키 같은 사람들 뽑겠죠. 잘로주니 같은 사람들 자르고. 이런 영상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반세기 동안 대만을 식민 지배하여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중국의 대만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본은 대만 문제를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도쿄 위협에 대해 언급. 뭐 미국도 베네수엘라 막 침공하고 쿠바도 막 침공한다고 그러는데 뭐 중국이 못할 것도 없지 안 그래요? 미국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다시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막 대놓고 막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람 쿠바 출신이잖아. 미국은 쿠바의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라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가 쿠바 그 부모인가 뭐 조상이 쿠바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이병헌 같은 사람이야. 그래 그 션샤인 주인공이 미국에 가서 높은 놈이 돼갖고 다시 자기 나라 돌아와갖고 자기한테 괴롭혔던 그 사람들한테 다 복수하는 스토리잖아요. 내가 보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약간 짤막한 거 봤는데 대충 그런 내용 같던데 이 사람이 이제 미스터 션샤인 돼갖고 자기 부모님의 원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을 뺏은 원수 내가 복수하겠어 뭐 이런 거 아닌가? 예, 쿠바 하바나에서 비델 카스트로 탄생을 기념하는 연례햇불 형사. 쿠바는 또 사람들 모아갖고 동원해갖고 야 우리 단결하자. 야 베네수엘라처럼 나만 쏙 버리고 배신하면 안 돼.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불안한가 본데. 예? 쿠바 대통령이 불안한가 봐. 자기도 마두로처럼 될까 봐 불안하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야 약속해. 나 마두로처럼 배신 안 할 거지.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마르코 루비오는 수년 전에 작성된 미국의 정책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며 미국이 전 세계에 혼란을 야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금 막 가수하고 콘서트 나가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아직도 불 나고 있나 봐요. 거기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불 싸질다가 잡혀갖고 막 난리 난지요. 와,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를 핵방카 짓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착촌 도시 건설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 건설하는데 인력하고 자원 많이 투입하면 글쎄 몇 년 걸릴까? 하여튼 그 정도 기간 걸리면 높은 놈들 식구들만 몇 명 거기로 싹 간 다음에 이제 핵 버섯구름 쇼 할 수도 있지. 세계 종말 시기가 프로젝트 역사상 최고 위험 수준인 핵 자정에 4초도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자정까지 85초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는 이전에 89초에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핵 전쟁 날라하면은 얼마 안 걸린다고 그게 있대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이란 공격한다는데 이란이 약속대로는 안 하겠대. 우리는 이번 침략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례 없는 대응을 할 것이며 침략자와 그 모든 지지자들을 겨냥하여 텔아비브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와,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 공격한대. 와, 대박인데. 그래서 핵 실험했나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 대한 군사 활동을 위해 자국의 영공이나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우디 통신사 야 우리는 빼줘. 우리는 미국 여기서 허용 안 할 테니까 우리는 공격하지 말아줘. 막 그런 거죠. 사우디에 막 유전에다가 막 폭탄 떨어뜨려서 다 불태워버리면 막 골 때리니까 야 우리는 공격하지 마. 우리는 미국한테 있잖아. 우리 기지 사용하지 말라고 할게 라고 사우디도 말했습니다.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5,3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와, 전쟁 날라고 하니까 지금 막 금값 올라가고 난리 났는데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이란의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줬고 베네수엘라의 경우처럼 이란은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협상 제안이 제시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물론 여러 중재자들이 접촉해오고 있으며 우리도 그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이제 그거 정당성 확보하려고 이제 빌드업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는 군사력을 이용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앱사인 때문에 지금 시선 돌리기 아이템 기사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충격 상세 아이템. 이란이 스스로 모든 핵시설을 파괴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그게 없으면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구실은 언제나 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예. 마지막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싶은 거야. 영상 막 어마어마한 영상을 막 틀어서 보여주면서 앱스타인 뉴스를 잊어버리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뭐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전쟁하고 싶은 빌미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